경제 분야 TV 토론이 끝났습니다. 사실 뭐 경제, 복지, 환경, 노동 이렇게 네 분야였는데 지금은 또 재미있는 분위기를 여러분 시청자에게 모시겠습니다. 각 당에서는 오늘 TV 토론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고 있을까요? 네, 그래서 오늘 새누리당 그리고 민주당, 새누리당 이상일 대변인 그리고 민주통합당의 전현희 정무특보가 함께 자리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두 분이서 같은 동네에 사신다면서요? 네, 가면서 같은 동네 가면서 또 싸우면 안 되니까. 제가 중앙일보 정치부장 할 때 예. 당 대변인이셨는데 아. 제가 가끔 차 편승도 하고 그랬어요. 아, 그랬습니까? 대변인과 네. 정치부장. 네, 예. 제가 가끔 조언도 구하고 이렇게 아. 네, 근데 그랬습니다. 이제는 대변인도 정무특보. 여기서 오늘 또 점수 매기고 또 이래야 되니까. 네, 참. 전생에 두 분이 뭐였는지 궁금합니다. 자, 오늘 TV 토론. 점수, 일단은 박근혜 후보 점수부터 좀 짜게 매겨주세요. 뭐, 좀, 어떻게 점수 매기겠어요? 제가 뭐 점수 매길 역량은 안 되고요. 또 네. 채점자에 위치해 있는 건 아닌데 네, 이제 뭐 국민들이 잘 평가하시라고 생각하고 네, 저는 뭐 박근혜 후보가 뭐 저희 기대대로 그 차분하게 또 조리 있게 정책 설명을 잘 하시면서 네. 국민들께 그분의 진정성 그리고 비전과 정책을 잘 전달해 드렸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네. 저희로서는 뭐 합격점 이상을 하셨다 네. 생각합니다. 자, 우리 문재인 후보는 어떻게 점수를 얼마나 주시겠습니까? 경제 민주화와 그리고 일자리 그리고 또 복지 정책이 오늘 주제였는데요. 네. 이 분야에 관해서 문재인 후보께서 가장 자신 있어 하시고 또 가장 많이 준비된 분야가 이 세 분야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에 대해서 그동안 준비된 그런 공약과 또 정책에 관해서 국민들에게 충분히 설득력 있게 말씀하는 그런 시간이었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그래서 저는 A 플러스 A 플러스. 주겠습니다. 참고로요. 저희가 방송 끝나자마자 여론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전문가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일자리, 경제, 민주화, 복지 대책에서 문재인 후보가 1등을 했습니다. 네. 정확히. 네. 그리고 어떤 전문가들이신가요? 경제 전문가들을 저희가 선별해서 미리 준비하고 있다가 전화를 했고, 그 다음에 경기 침체 대책, 그리고 총평에서는 박근혜 후보와 문재인 후보가 7.0으로 공동 1등입니다. 네, 근데 경기 침체 대책과 관련해서 네. 이제 현재 우리가 이제 경기가 안 좋으니까 네. 그에 대한 대책을 묻는 질문이었거든요. 네. 문재인 후보는 소위 목표를 말씀하셨어요. 네. 경제 민주화, 일자리 창출, 이것의 중요성을 얘기를 하셨지, 솔루션에 대해서는 얘기를 안 하셨어요. 이정희 후보의 경우도 네. 그 현실의 문제를 본인이 하고 싶은 이야기를 한 거죠. 그러나 해법을 내놓은 건 아닙니다. 그런데 박근혜 후보는 장단기 대책이 있습니다. 그래서 단기 대책으로 지금 돈이 돌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네. 부동산 거래가 활성화돼야 되고 가계부채가 해결이 돼야 되고 뭐 등등의 단기 대책을 얘기하시고 또 장기 대책으로 성장 동력을 얘기하셨고 또 인적 사회적 자본 투자 얘기도 하셨고요. 그래서 상당히 좀 구체적인 대안을 내놨기 때문에 아마 이제 평가가 그렇게 나온 거로 생각합니다. 네. 고개가 이제 경기 침체 대책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성장 동력까지, IT, 과학, 네. 뭐 이런 얘기까지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서 네. 거기서 높은 점수를 받은 것 같습니다. 자, 우리 전현희 특보한테 박근혜 후보는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박근혜 후보께서 이제 오늘 경제민주화 그리고 일자리 복지 정책에 관해서 말씀하셨는데요. 제가 전반적으로 받은 느낌은 대기업과 재벌들에게 부담을 주는 것은 좀 안 되지 않느냐. 그러면은 또 우리 경제가 위축되지 않느냐.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뭐 복지라든지 이런 것을 좀 천천히 하든지 아니면은 하지 말자. 이런 식의 느낌을 하지 말자도 있었습니다. 그런 식의 느낌을 받았습니다. 느낌을. 그래서 전반적으로 말씀을 듣다 보니까
이명박 정권의 지금 현재 여러 가지 정책과 전혀 다를 바 없는 거의 그대로를 되풀이하겠다는 것이고요. 네. 그래서 말로는 미래 비전을 말씀을 하시지만 오히려 과거로 퇴행하는 그런 모습을 느꼈고요. 그리고 이것을 이제 우리 문재인 후보께서 그렇다면은 이명박 정권의 그런 가계부채 문제라든지 부자 감세라든지 이런 실패한 여러 가지 실정에 관해서 박근혜 후보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냐 이렇게 질문을 이제 드리니까 박근혜 후보께서는 오히려 거기에 대해서 정확한 답은 회피하시고 오히려 동문서답형 답변을 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답은 없이 참여정부 때는 양극화나 이런 여러 가지 일자리 비정규직 문제가 많았는데 그때에 그런 이제 잘못이 있었지 않았느냐 이런 말씀하시는데 그러면 문재인 후보께서는 거기에 대해서 이미 지난 정권은 거기에 대해서 잘못이 있었기 때문에 심판을 받았고 지금은 이명박 정권의 실정을 심판하는 그런 선거인데 왜 이제 과거 정권에 관해서 말씀을 하시냐 이렇게 이제 대받아서 말씀하셨거든요. 그렇다면은 제가 이제 박근혜 후보께서는 그러면 이명박 정권의 현재의 실정에 대해서 실정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시는 건지 이명박 정권이 잘했다고 생각하시는 것이 거기에 대한 답은 회피하면서 과거 정권에 관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전반적으로 이 경제민주화나 복지나 일자리 정책에 대해서 전혀 나아진 바가 없는 오히려 후퇴한 그런 느낌을 사실은 받았습니다. 선거운동 중에서도 네, 반론 그렇죠? 그러니까 아무래도 반론 상당히 길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문재인 후보가 줄푸세 얘기를 하셨죠. 그래서 부자 감세 혜택이 재벌한테 90%가 돌아갔다. 그래서 사실과 다른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64조의 혜택이 있었는데 33조 원이 중소기업, 중산층, 서민에게 돌아갔습니다. 그래서 박근혜 후보가 그게 그렇지 않다. 중산층, 서민, 중소기업에게 돌아갔다고 설명을 했고요. 그런 것들이 상당히 정치 공세성 주장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뭐 복지를 안 한 것처럼 말씀을 하셨는데 복지라는 게 그러면 이정희 후보가 얘기하듯이 뭐 증세를 왕창 해가지고 그걸 다 나눠줘야 되는 건지 그럼 우리 성장 동력은 어떻게 되는 건지 그러니까 지금 그 제일 복지를 우리가 확대해 나가면서 또 우리의 재정 문제도 굉장히 감안을 해야 되고 그러면 재정 건전성은 어떻게 지켜야 되느냐 거기에 대해서 이제 차이가 있는 거죠. 근데 복지를 안 한다고 얘기하시는 건 좀 얘기가 안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박근혜 후보가 참여정부 이야기를 했을 때는 지금 이제 예를 많이 들었죠. 부동산 문제, 폭등을 했지 않습니까? 서민들 중산층이 그때 무너지기 시작했죠. 그 고통이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는 거죠. 등록금, 당시 국공립대학교, 사립대학교, 참여정부 때 제일 많이 올랐습니다. 그거는 뭐 통계가 뭐 나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이어지는 고통이 이제 지금까지 와서 우리가 서민 경제가 어렵고 민생이 어렵고 이렇게 된 상황이죠. 근데 이 문제에 대한 책임 회피를 하는 게 아니고 박근혜 후보도 이명박 정부에서 민생이 실패했다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과거 저 한나라당이 이제 국민들의 신뢰를 잃어버렸을 때 우리가 새누리당으로 이름을 바꾸면서 박근혜 후보를 비상대책위원장으로 세워서 우리가 총선을 치르면서 새누리당 이념은 민생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과거에 잘못된 일이 많습니다. 박근혜 비상대책위원장 취임사에 국민의 삶을 보살펴드리지 못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진심으로 사죄드립니다. 찾아보십시오. 그게 있습니다. 그 이후에 라디오 연설 여러 차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성찰과 반성의 토대 위에서 어떻게 좀 이명박 정부와 우리가 좀 다른 민생을 좀 더 적극적으로 보살피느냐 이 고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맥락에서 이제 정책을 내놓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아까 문재인 후보 뭐 부자 감세 얘기도 그렇고 그러니까 낙인을 찍으면 참 좋죠. 선거운동하기 좋은데 아까 재벌을 보호하는 법이다. 그 낙인 찍기 좋지만 그렇게 말하기는 사실은 합리적인 생각을 갖고 건강한 생각을 가진 분들이라면 말씀은 조심스럽게 하는 게 맞다고 봐요. 그러니까 재벌을 보호하는 법이 아니다 이런 얘기죠. 재벌을 보호하지 않는 법들이 엄청 많죠. 그러니까 지금 저희들이 이미 내놓은 법도 그렇고 아까 이제 경제민주화 얘기를 하셨는데요. 경제민주화를 그럼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어떤 경제민주화냐 그게 중요하지 않겠습니까?